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미 이제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고, 그때 제가 적어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검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20년 이상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해온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거고, 이 사건은 그러면은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봐주게 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예를 들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진짜 엄단을 하고 싶고, 그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원장님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모시는 큰 형님이자 현직 대통령의 형수이자 영부인을 변호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이복현이 이복현했습니다. 누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이 아니랄까봐 검사 인증을 하고 나댔는데요. 이제는 자신의 신분마저 망각하고 김건희 씨 변호를 해대기 바빴습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 관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이 건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해왔고 저도 20년 이상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는데요. 어떤 누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부득불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우겨대고 또 우겨댔습니다. 정말 한심한 작태인데요. 어쩌면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은 모두 윤석열 아바타같이 행동하는 걸까요? 사용하는 단어와 어휘, 구사하는 문장까지 거의 똑같은데요. 어디 모여서 작당 모의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검사 동일체일까요? 아니면 권력 운명 공동체일까요? 이래야만 하는 본인들은 죄책감을 못 느낄까요? 이래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검찰 제출 사건 종합 의견서로서 또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본시장 주가 조작을 해서 수익을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러니까 2022년 12월 30일 사건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김 여사 모녀가 약 23억, 김건희 여사 14억 원, 최은순 여사 9억 원 수익을 얻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한 푼도 이익 본 게 없다. 자, 아까 특수관계인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 그리고 검찰의 의견서,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본다면,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입수한 원후 명부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는 원후 명부는 본인이 작성해서 한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김 여사가 직거래하면서 주가 할 때마다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생, 주가 조작,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퇴장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정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필요성, 왜 다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무부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왜 문제인지, 공정과 상식이라면 모든 법률 앞에서 다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각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다른 국민들은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처분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수익가 1차 도이치모터스가 1차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가 조작인데요. 그 두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입니다. 그리고 계좌에 가장 많은 주가 조작에 가장 많은 계좌가 또 동원된 사람도 두 사람의 계좌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가 조작 한 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저도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니, 네.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제가 저기 중앙지검 있어서 이제 그러는데 그만 정말 이걸로는 기소를 더 이상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라니까요. 원장님 좀 자제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공식 건의할 방침인데 유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별도의 보상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참사 유가족들과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른바 독소조항들이 기존의 사법행정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국힘당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지난주 관련 부처별로 의견을 모은 결과 거부로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며 30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유족들의 반발을 우려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인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별도의 참사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충분한 조사가 다 이루어진 만큼 특조위 중심의 특별법은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삼배일보와 오체투지, 삭발까지 감내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유가족들은 희생자 159명을 상징하는 15,900배를 올리며 거듭 호소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며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부터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8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포함하면 9개로 늘어나는데요. 대체이자는 왜 대통령이 된 걸까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믿져야 본전이라고 도전한 대권. 0.7% 차이로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이자가 당선된 건데요. 왜 대한민국은 매번 이리도 순탄치 않을까요? 이자는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